자, 이게 치아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제 덮고 있는 것을 이제 잇몸, 치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치아가 박혀 있는 여기를 치조골이라고 하고, 요걸 지지하고 있는 게 치주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먹 감자 아니죠? 네네. 잇몸병 환자가 예전에는 뭐 나이 많은 분들의 그런 국한된 질환이었다면, 저희 약국만 해도 하루에 뭐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뭐 잇몸이 부어서 왔든 잇몸이 아파서 왔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병은 먼저 이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 조직에서 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치주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이 핑크빛을 띠는 잇몸과 실제 이 치아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치조골이 있는데, 그리고 요거를 지지해주는 치주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주 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 바로 잇몸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일상적인데, 그렇다 보니 이런 잇몸에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찌꺼기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더더욱 그런 문제가 심해지는데, 이거를 요즘 소홀히 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잇몸병도 생각해보시면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잇몸이나 치아, 이런 뼈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치아를 지지하는 이 조직, 이 치주 조직이 튼튼해야 잘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뭐 다양한 이유로 이런 치은, 잇몸도 조금 줄어들고, 실제 치아를 고정해주는 이런 치조골이라든지 치주인대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걸 보면 실제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잇몸 질환으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1,4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로 오가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놀랍게도 감기보다 더 외래 환자 수가 많은 외래 환자 수 1위 질환이 바로 잇몸병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고령일수록 환자 비중이 높은데요. 뭐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수록 이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 뭐 관절도 나이가 들면 아프듯이 점점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게 바로 잇몸병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이 잇몸병은 잇몸병 자체로도 절대 가볍게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인데,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도 이런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잇몸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당뇨라든지 당뇨합병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만성 신질환, 저체중 미수가 등이 발생할 위험이 최소 14%에서 최대 700%까지 높아지는데, 우리가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 보면 찌꺼기들이라든지 우리 잇몸 속의 세균 중에 피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혈관을 타고 각종 염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성인병과 이런 당뇨병에 관해서는 이런 당뇨 환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런 잇몸병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을 조사해 봤을 때도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당뇨 같은 거는 치료 목적이 당뇨합병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 환자분들이나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잇몸병 관리에 중요히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뭐 약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잇몸이 아파요, 뭐 치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진통제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잠깐 임시방편이고 조금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약국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약국에 판매되는 잇몸약은 우리 인사돌, 이가탄으로 대표되는 이런 먹는 잇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치 등 이런 치약형 잇몸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약들의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성분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돌, 이런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처럼 치조골 및 치주인대를 강화하는 성분도 있고, 염화 리소짐, 이런 것처럼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 그리고 인사돌 플러스에 들어있는 후박 추출물처럼 항염 및 항균작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잇몸병 특성상 잇몸 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치은과 잇몸 속인 이런 치조골, 그리고 치주인대를 다 함께 좀 관리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이런 인사돌 플러스 같은 경우에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과 이런 후박 추출물 생약 복합 성분으로 인해서 잇몸 속인 이 치조골 및 치주인대를 좀 강화해주면서 항염 및 항균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가탄의 경우에는 염화 리소짐 등 이런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치의 경우에는 그런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식물성 팅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잇몸약 성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드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먹는 약만 할지 치약만 할지 아니면 같이 쓰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초기량은 조금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은데 초기량은 2알씩 하루 3번 그렇게 식전에 드시도록 하고 이제 조금 좋아졌다 싶을 때 유지량은 1알씩 하루 3번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 좋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잇몸과 관련된 그런 중복되는 약물을 먹지 않는 이상 뭐 어떤 약물과도 크게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가장 뭐 뻔하지만 당연한 질문일 수 있고 당연한 대답일 수 있는데 하루 3번 양치질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꼭 하시는 거 좋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치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을 간과하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꼭 진료를 받고 나면 뭐 치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샘플로 주기도 하고 치실 사용이 치과 의사들이 되게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양치만 하지 말고 꼭 하루에 1~2번 정도는 치실도 함께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최소한 11회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니까 그런 것들 꼭 챙겨주시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꼭 치과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잇몸 관리에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잇몸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